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 1회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논술, 교직 논술 1교시,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A, 유치원교육과정 B형,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셨고, 이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죠.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드리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 첨삭을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채점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실전 모의고사 보니까 실전이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네. 1회입니다. 1회부터 8회까지, 실전처럼 대비를 좀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예요. 교사론 쪽에서 제가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교사론. 그래서 장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선생님들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또 기출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나눈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우리 기출들이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1번 대화에 나타난 장학의 유형과 그 의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서 기본에 해당할 것 같은 그런 유형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학의 유형이 선생님들이 이제 장학의 유형이 뭐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학의 유형과 그 의의를 논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장학이다. 예를 들면 자기 장학이다, 동료 장학이다, 뭐 사이버 장학이다, 임상 장학이다, 컨설팅 장학이다 등등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의의. 요즘 추세가 그냥 단순하게 그 단답형으로만 답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설명, 특징, 특성 이런 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장학인지만 찾는 걸로도 괜찮지만 이제 왜 이 장학이 그런 건지 사실 사례에 맞춰서도 좋지만 그 의미 자체를 서술해 보는 거 필요한 연습이죠. 두 번째는 이교사, 박교사, 최교사가 이야기한 동료 장학의 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각 방법을 현장에서 사용할 때에 주의점 논하라 그랬어요. 주의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뤄봤지만 주의점을 직접적으로 논하라고 하진 않는데 우리는 늘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했었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교사, 박교사, 그 다음에 최교사가 각각 얘기한 동료 장학의 방법. 동료 장학의 방법이래. 아예 그냥 장학 중에서 동료 장학의 방법을. 그 다음에 그거의 주의점. 동료 장학의 방법 우리 다양하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론서에도 있고 교육부 자료에서도 자세하게 제시했던 동료 장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한 거에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주의점이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서 6점이겠죠. 세 번째는 대화에 나타난 동료 장학의 효과 세 가지를 논하라 그랬어요. 뭔가 여기서도 동료 장학인 것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동료 장학의 효과. 그래서 어떤 장학이 언제 좋고 어떻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쓰라고 세 가지 효과를 쓰라고. 그러니까 3점. 이렇게 한 다음에 4번에는 최교사와 김교사가 각각 청결 지도를 위해 사용한 교수학습 전략의 유형을 들고 사례를 근거로 그 효과를 논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15점 다 동료 장학으로만 부모 교육으로만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최교사와 또 김교사가 각각 뭐 교수학습 전략의 유형. 교수학습 전략이 뭐죠? 많은 전략들이 선생님들이 각각 나름대로 최 거 하나, 김 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 효과를 논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4점, 2점, 2점에서 4점.
그래서 각각의 교수학습의 전략을 선생님들이 떠올리시겠지만 교수학습 전략 물어보면 제가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쵸? 브롬펜, 브레너. 브롬펜, 브레너가 얘기한 8가지 교수학습 전략. 지시적에서 비지시적으로, 비지시적에서 지시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중지적이고, 그래서 8가지. 임모촉, 시지, 함, 시지. 그 8가지. 그죠? 그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학자를 대지 않아도.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점수가 8, 11, 15 이렇게 해서 15점을 제대로 쓰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문제 꼼꼼히 읽어봤죠. 그리고 제가 드릴 때 진짜 모의고사 진짜 시험처럼 앞에 이제 유의점 이런 것들도 봤는데 학원에서 하면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시작 끝 이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공부하실 때는 그 시간 꼭 체크하면서 푸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또 달라요. 그리고 제 실전 모의고사지만 아주 진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처음 보는 문제이지만 집에서 또 도서관에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던 곳에서랑 시험장에서랑 정말 또 다른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세팅을 좀 본인이 하고 늘 난 진짜 시험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의고사에 임하는 게 좋아요.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문, 그래서 유의점 꼭 읽으시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지문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자,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 최교사, 유교사 막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뭔가 앞에 있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사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교사에서 뭐 찾아야 돼요? 이교사가 동료 장학의 방법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있고 이교사는 끝이니까 저는 우리가 각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서 함께 반성적 사고를 기르고 미래 행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쵸? 계속 얘기해보자 했더니 뭔가 어떤 이어져 온 얘기 중에 이 선생이라는 이 교사는 같이 뭔가를 적어서 반성적 사고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성적 전열쓰기죠. 이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찾으셔야 하고 그랬더니 박 교사가 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평소에 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유의점이에요. 반성적 전열쓰기 유의점. 그쵸? 힌트로 줬어.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적 전열쓰기의 효과가 많지 않죠. 적어요. 그쵸? 또 다른 유의점도 있지만 여기서 박 교사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정기적으로 유아교육 관련 서적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각자 책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게 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폭넓은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전월쓰기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재. 읽고 토론하재.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이라는 동료 장학의 방법이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전문서적 읽기 및 혹은 읽기와 토론. 자, 임용고시 간신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같이 책 읽자 그러고 자꾸 토론하자 그러고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하면 좋아요.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최 교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 방법 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임이라서 그런지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 교수 행동이나 업무 처리, 생각, 행동 등에 대해서 경력교사인 유 선생님께 조언도 받고 격려나 충고도 받고 싶어요.
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놓고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교수 행동, 업무 처리, 생각 행동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대. 조언을. 그래서 동료 장학, 당연히 동료 장학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초임이고 경력 교사인 유교사를 콕 집어서 말했어요. 컨설팅 장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료 장학의 방법 중이라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이건 멘토링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컨설팅 장학의 방법 중에 멘토링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멘토링은 동료 장학의 한 종류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셨을지가 중요한 건 동료 장학의 방법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쓰는 게 좋고 필요하다. 문제를 읽으면서 벌써 세 가지의 답을 찾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그러니까 유교사가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료 간에 협의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지금 밑에 문제에도 나와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유형은 동료 장학이 맞아요. 밑에 동료 장학의 유형이 있으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왜? 우리 시험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찾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밑에 동료 장학이 나왔는데 설마 동료 장학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료 장학이 맞고 이것에 이제 의의. 그래서 유교사의 말에서 뭐 효과도 나오고 의의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분배해서 쓸 거냐,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죠. 자, 정말 중요하다. 다른 교사들과 협의하는 행위는 개개인이 자신의 교수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또한 반성하게 하니까요. 또 각 교실은 복잡한 상호작용적 환경이기 때문에 동료 장학을 통하여 다른 상황을 접해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수업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 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코치 역할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교사 역할을 넘어서서 교사,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키게 되죠. 근데 교실에서의 청결 지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료 장학의 효과를 막 서술을 해놨는데요. 요거 이제 이따 풀일 때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도 풀이지만, 딱 그 대답. 그 용어를 딱 짚어주면 좋아요. 용어를. 근데 짚어주지 못하더라도 서술로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뭔가 좀 구별되는 게 느껴지죠. 내 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 또 다양한 수업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고 피드백도 서로 받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할 수가 있겠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가 관건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계속해서 최 교사가 아까 이제 청결지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최 교사가 저는 유아들이 아침에 등원하면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은 후에 놀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이기 때문에 손 씻기 단계를 벽에 게시해 두고 그 방법으로 손을 씻도록 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느껴지죠? 그랬더니 이제 김 교사는 맞아요. 청결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저도 수시로 손을 씻고 있어요. 제가 먼저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는 모습을 보면 유아들도 따라서 손 씻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이에요. 교수학습 전략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인정하기, 모범 보이기, 촉진하기, 지원하기, 지지하기, 함께 구성하기, 시범 보이기, 지시하기. 그죠? 이 8가지 중에서 이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이기 때문에 손 씻기 단계를 벽에 게시해 두고 그 방법대로 손 씻기 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기. 그죠? 지시하기. 여기 최 교사는 지시하기를 쓰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김 교사는 어때요? 얘네들 그런 방법을 쓰는지 어쩌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기로는 내가 먼저 손 씻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모델 보이기, 모범 보이기, 모델링하기. 같은 말인데 모델 보이기, 모범 보이기 상관없죠.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또 내용을 그 효과를 더 언급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이제 지문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지문은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이 이렇게 돼요. 2점, 6점, 3점, 4점으로 제가 적으면서 했으니까 따로 안 보고요. 서론부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책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서론하고 결론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혹은 동료 장학에서 아니면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장학의 유형과 그 의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장학이고 동료 장학의 의의는 뭐예요? 아까 유교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동료 교사나 동료 장학이나 자기 장학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의의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똑같은 방법, 뭐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방법이지만 혼자 하냐, 같이 하느냐 이게 이제 큰 구분이죠. 그런데 자기 장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동료 장학만이 사이버 장학만이 뭐 임상 장학, 컨설팅 장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료 장학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동료 교사들끼리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동료 교사들끼리 상호 협력해서 전문성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써도 크게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 교사에 대한 존경감, 교사 일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동기유발 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이론서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쓰면 훨씬 점수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되셨죠? 되셨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문장으로 잘 작성하면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드린 것만 확실하게 틀리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조금 열려 있어요. 우리 기출도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자,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새 교사의 방법 그리고 주의점이라 그랬는데 요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반성적 전월 쓰기 말고 다른 거 이건 안 되나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걸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반성적 전월 쓰기 말고 교사 이야기 쓰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교사 이야기 쓰기는 아니죠. 다른 교사와 함께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반성적 전월 쓰기 쓰는 게 맞고 아까 유의점 자기가 쓰는 걸 즐겨하고 기록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갖춰졌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도. 어떤 선생님은 빨리 책 한 권 읽는데 어떤 선생님은 막 일주일 걸려. 다르잖아요. 정말. 그럴 때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준을 빨리 읽는 사람, 늦게 읽는 사람, 뭐 중간 서로 이제 그게 돼야죠. 그래서 나는 이참에 이 기회에 읽기 능력을 좀 길러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다면 빨리로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좀 천천히 읽는 분, 혹은 뭐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혹은 여러 사람들의 개인 차이,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점 읽기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요게 꼭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능력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어렵지 않은 책을 선정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중요한 건 읽기 능력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나는 쓰는 걸 싫어하니까 안 할래요. 읽기 싫어하니까 안 할래요.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교사로서. 그죠? 그래서 딱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니까 그런 용어들 더 위주로. 그 다음에 최 교사 아까 멘토링 얘기했는데 멘토링도
꼭 유의할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꼭 유의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멘터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줄 때 특정 교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줘야 되고요. 멘터를 제공받는 교사의 변화되어야 할 행위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선생님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최 교사가 유교사한테 부탁할 때 저는 뭐 예를 들면 다른 건 괜찮은데 아이들하고 뭐 이야기 나누기, 뭐 토의 혹은 신체 활동 이런 식으로 딱 어떤 활동을 꼬집었다. 그럼 이제 그 교수 학습 상황에서만을 위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쵸?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상호작용이 안 된다.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라면 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변화해 보세요. 이렇게 좀 고쳐 보세요라고 찝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애둘러서 전체 다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멘토를 제공받는 멘티 입장이죠. 멘토로부터 피드백을 경청해야 되고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자는 거죠. 피드백이 유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요.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는 반응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즉 멘토링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죠. 말하자면 상호 존중. 래포가 형성돼야 라포가 있으니까 사실 최 교사가 유 교사한테 요청을 한 거니까 그건 이미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존중이 돼야 돼. 아까 말한 그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변화할 행동을 꼬집어서 말해주는 게 좋고 듣는 멘티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그리고 이게 정말 유용한지 학생이라면 유용한지 여부는 교사가 판단하죠. 일단 그렇지만 같은 교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 유용한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에 대한 설명이 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2번까지. 그 다음에 3번은요. 동료 장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교사가 말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자, 제가 프린트물에는 드렸습니다. 교육부 자료에서 제시한 장학 자료에 동료 장악의 효과가 6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 의식 형성, 상황학습, 반성, 공유된 언어, 전문적 성장, 지지적 환경 이렇게 6가지.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제가 이 3가지에 대해 설명한 걸 유교사의 말로 바꿔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즉, 각 교실이 복잡한 상호적 영적 환경이기 때문에 동료 장학을 통해서 다른 상황을 접해볼 기회를 가져서 다양한 수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상황학습에 대한 설명이죠. 상황학습.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접해봐서 다양한 수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다른 교사와 협의하는 행위는 개개인이 자신의 교수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또한 반성하게 된다. 동료 장학은 자신의 교수 내용과 과정에 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도록 촉진한다. 반성이에요. 반성. 그죠? 피드백, 반성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셋째, 전문적 성장인데 교사들 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코치의 역할을 해서 전통적인 교사 역할을 넘어 교사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 확장된다. 즉, 동료 장학으로 이렇게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 봤을 때 이 사람이 경력이 쌓이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교사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적 성장이죠.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유교사의 말로 올라가서 이렇게 길게 말한 것 중에 다 있죠. 네, 이렇게 다른 교사들과 협의하는 행위는 개개인의 자신의 교수뿐 아니라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또한 반성하게 된다. 반성. 각 교실이 복잡한 상호적 영역이기 때문에 동료 장학을 통해 다른 상황을 접해볼 수 있다. 다양한 상황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교사들 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고 코치 역할을 해서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교사 교육자의 역할, 즉 전문적 성장이라는 효과가 있다. 다 있죠? 다시 보니까 명확하게 있죠. 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효과 이 3가지 또 마찬가지인데 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예를 들면
중복되게 좀 쓴다든지 섞어서 막 마음대로 중복되게 쓴다든지 그건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차라리 간단하게 한 문장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좀 차별화를 두어서 그렇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습해 보기에 좋은 문장이고 답이다 라는 것. 3가지. 자, 그 다음에 교수 전략과 효과. 아까 최 교사의 지시하기. 지시하기는 뭐예요? 유아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 씻기 6단계. 첫째, 물을 견다. 뭐 둘째, 손에 비누를 바른다. 셋째, 뭐 손에 뭐 깍지 끼고 손톱을, 손바닥을, 손등을 있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보고 교육도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준 다음에 뭐 흐르는 물에 몇 초간 뭐 손을 헹군다. 뭐 마른 키친타월, 수건도 안 돼요. 감염병 예방이면. 그래서 키친타월에 손을 물기를 닦는다. 있죠. 여러 단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래서 과제가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가능한 시행착오 없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지시하기다. 아이들 손 씻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해요? 물 켜놓고 물에 담갔다 빼고 다 닦았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 아주 꼼꼼하게 뒤에 친구들이 기다리거나 말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닦는지에 대해서 지시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다른 방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교사 아까 모델 보이기. 그래서 아까 길지만 이렇게 짧게 유아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지시하기. 그 다음에 모델 보이기, 모범 보이기는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누구누구야 가서 손 씻자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같이 자기도 아참 나 손 안 씻었지 하고 씻는 거죠. 그건 교사학습 방법 중에 모델 보이기. 자, 어렵지 않으셨을 테고 결론으로 뭐 앞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동료 장학을 활용한 교사의 성장. 그래서 뭐 교사가 이런 노력을 하면 궁극적으로 아동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동료 장학을 해서 성장할 것이고 교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점수 15점, 체계 점수, 그래서 분량은 이제 없고 그 서론과 본론, 결론의 관계가 괜찮은지 혹은 맞춤법이 혹시 치명적이게 틀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문장이 적절한지 너무 길거나 주어와 서술어의 수미 쌍관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프린트물에는 풀이가 들어있으며 전문적 신장을 위한 동료 장학자료 2005년도에 나왔던 교육부 자료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 교직 논술 풀이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